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달려오던 코스피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눈 뒤에 저희 반장님 바로 인사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장 브리핑부터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거의 보합권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2,567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0.43% 빠진 채로 855포인트 선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코스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먼저 보도록 하죠. 개인이 2,303억 원어치 사들여준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742억 원어치, 외국인이 1,510억 원어치 팔아내면서 시장을 하방으로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또 마무리가 된 만큼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죠.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오늘 1%대 강세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은 4,732억 원을 투자해서 경북 포항시 공장 생산시설을 확장한다는 이야기를 전날 장 마감 뒤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마감가 24만 6천 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 중소형 건설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언급이 됐던 한 종목이죠. 동부건설 오늘 강세를 보여서 살펴볼까 합니다. 5천억 원 규모 공사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인 동부건설 10.60% 지금 현재 오른 채로 7,93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소형 건설주들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간략하게 오르고 내렸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시장과 또 종목 이야기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승훈 반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강의와 종목 상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강의 내내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노란톡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반장님과 함께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그에 맞는 아주 알맞는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반장님과 이 생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은 좋다, 아닌 종목은 교체하자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도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실시간 채널은 늘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24시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실시간 소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 채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오늘도 강의를 들어볼 텐데 일단 늘 이 시간 통해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모습 살펴봐 주시고 그에 따른 맞는 전략 혹은 종목 이야기 깔끔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요즘 시장은 어떻습니까, 반장님? 요즘 시장은 이제 사실은 이번 일주일, 다음 주까지의 요 일주일의 시간이 올 상반기의 변곡 주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숨고르기 이후에 크게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대폭 하락했다가 상승을 할 거냐의 관건이거든요. 만약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녹목을 얘기겠지만 좀 빨리 빠졌으면 좋겠는데 왕창 빠지고 나서 하반기까지 쭉 올라가는 장이 훨씬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설프게 계속 올라가서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는 형식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개별 종목 장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번
한번 떨어질 때 한번 떨어져 주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최근에 한 2, 3주 동안 시끄러운 우리 시장의 주제 중에 1순위가 뭐였냐면 미국의 채무 불이익입니다. 6월 1일 날로 이제 결정이 날 텐데 계속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계속해서 어려울 거야. 똑바로 좀 해결하면 안 될까? 도움을 주면 안 될까? 계속해서 제스처를 이야기하고 있고 연준에서는 글쎄 괜찮지 않을까? 아직 이러면서 계속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위 말하는 제일 짜증난 밀당이죠. 이 밀당들이 쟤네 둘이 밀당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밀당하는데 전 세계 증시가 다 숨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일본장 하나만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 밀당이 빨리 끝나고 둘이 사귀든지 헤어지든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좋으면 사귀든가 싫으면 헤어지든가 어설프게 썸 타는 거 제일 싫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결론을 얘기하면 일주일간 썸 탈 기간 남았으니까 썸 타다가 만나면 우리도 그쪽 같은 편 하면 되고 헤어지면은 잽싸게 손절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또 솔직하게 해드렸습니다. 그에 맞는 강의 내용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이런 이야기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강의 중에 꼭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반장님 오늘도 준비해 주신 알찬 내용 들어볼까요? 자, 원래 오늘은 앞에 전반부에 선물 옵션 강의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야간장을 보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고 들어오셨나요? 네, 야간장을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하락 패턴에 관해서 선물 옵션에서 강의를 했고 사실 이번 주에 상승 패턴을 강의하려고 했었는데 시장이 거꾸로 가버렸어요. 지난주 하락 패턴 했더니 올라갔고 지금 제가 상승 패턴 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제가 후반부에 좀 이따가 간단하게 상승 패턴이 이렇습니다. 하락장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 종목 섹터별로 여러분이 종목을 찾는 요령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종목 추천을 받으면 제가 이제 여기 대기하고 있으면서 다른 전문가분들 강의하시는 것도 보게 되고 저도 이제 다른 분들 모니터링을 가끔 시간 날 때 하거든요. 근데 보면 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에 꽂히고 어떤 분은 자동차에 꽂히고 어떤 분은 뭐 반도체에 꽂히고 어떤 분은 뭐 운송주에 꽂히고 어떤 종은 식품주에 꽂혀요. 자, 근데 여러분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이야 종목을 잘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차티스트예요. 저는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 분석은 그 기업의 재무제표가 어떻고 앞으로 업황이 어떻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가치가 어떻고 성장 가치가 어떻고 지금 영업이익은 어떻고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는지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지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저 많이 알죠. 이런 얘기를 저는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볼 줄은 알아요. 할 줄도 알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중요하다면 삼성전자가 죽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현대모비스 죽쓰면 될까요? 현대차 죽쓰면 안 되는 기업들이고 우리 오뚜기라는 기업도 굉장히 내재가 강한 기업인데 왜 주가가 죽쓰고 있고 이마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식은요 그 기업의 내재 가치가 적정 가치 우리가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좀 제가 어려운 말을 쓰자면 그 주가가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보다 싸지면 보통 평균치가 얼마 정도 싸졌을 때 저점이 나오고 반등하는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쌀 때 사는 종목은 길게 홀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0년도에 1, 2, 3월 달 코로나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1,500포인트가 깨고 1,457인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산 거는 너무 많이 싸졌기 때문에 길게 보유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종목은 다 2배 이상 다 수익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500포인트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럼 이 장에서 우리가 길게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있을까? 제가 일주일간이 지금 변곡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변곡 구간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함부로 여러분 종목을 아직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 한 일주일간 장이 떨어질 거냐 추가 상승할 거냐가 확인되고 추가 상승할 거야 확인이 되면 그때 종목을 사는 거고 하락을 하게 되면 저점이 확인됐을 때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오늘 보시면 될 것 같고 참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살 난 조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국 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삼촌은 저 안 보고 싶어요라고 땡깡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내내 좀 전화하려고 왔는데 한참 달래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 풀릴 것 같아 그랬더니 지금 당장 삼촌이 나를 보러 오면 될 거래요. 맛있는 거 사서. 삼촌 생방송하러 가야 돼. 안 돼라고 얘기했더니 삐져서 제가 달랜다고 했던 얘기가 생방송에 그러면 삼촌이 이름을 불러줄 테니까 그러면은 풀릴 거야 그랬더니 풀리겠다고 얘기해서 오늘 불가피하게 제가 이름을 좀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원아 사랑해. 삼촌 강의 끝나고 갈게. 어머나. 말해보자. 예, 네.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네. 사심을 채우는 방송 잠깐 했습니다. 네. 자,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떤 강의를 해드리고 싶으냐면 종목을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 뭐냐면 2차 전지하고 자동차예요. 얘가 주도고 그다음에 반도체거든요. 오늘 제가 이 3개의 종목에서 이 섹터를 고르는 방법과 이 중에 괜찮은 종목을 고르는 요령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종목 추천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어떤 종목 거래해야 되지? 뭐가 좋지?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 보시면 자, 이 종목은 타이거 KRX 2차 전지 K 뉴딜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364980입니다. 364980. 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 하나만 제가 거의 주력으로 거래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구성 종목이 여기 보이세요? 구성 종목 탑 10 해가지고 총 10개의 종목이 구성이 돼 있는데 첫 번째 비중이 제일 높은 종목이 뭐냐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얘는 포스코 퓨처엠이 29.49%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3.33%예요. 그리고 삼성 SDI가 21.63%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얘네만 합쳐도 대략 거의 70%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이 세 종목만 보셔도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은 3%, 3.68%밖에 안 돼요.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좋은 종목이냐라고 묻는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좋은 종목이 훨씬 좋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구성 종목들 중에서 더 많이 오를 거 혹은 적정 가치 대비 싼 거를 내가 저평가될 때 사놓으면 수익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익률을 높이면서 리스크를 감당할 거냐 아니면 수익률은 낮지만 오르는 거는 10%, 20%밖에 안 오르지만 안정적으로 묵직하게 올라갈 종목을 선택할 거냐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돈 잃어버리는 게 되게 싫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 잃고 싶지 않고 나는 이 재산이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 안정적인 종목을 해서 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면 안 사요. 왜냐하면 그 종목은 굉장히 등락이 심한 종목이고 저점에서 사서 버티신 분이라면 굉장히 돈을 벌겠지만 저점에서 사서 돈을 버셨으면 엄청난 부를 일궜겠죠. 근데 그런 분들 거의 없거든요. 저점에 샀어도 좀 올라오면 팔게 돼 있고 중간에 추격했기 때문에 버티기 힘들고 이게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 종목을 먼저 보시고 그 옆에 보시면 LG화학이 11%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얘네가 지금 3%, 3.68% 정도 되고 SK이노베이션 3%고요. LNF 있고요. 그다음에 SK아이테크놀로지, 그다음에 SKC 이렇게 비중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10개 탑 10을 볼 때 탑 3를 먼저 봐요. 그중에서 살만한 종목이 있으면 저는 거기에다 비중을 좀 더 많이 실는 편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있죠.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주주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 구성 종목 안에서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겉절이라고 합시다. 쩌리 종목들을 보면 이 쩌리 종목들 중에서 내가 쓸만한 것들이 뭐가 괜찮을까를 찾는 과정이죠.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발상의 전환을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초급, 중급. 초급과 중수 정도까지의 사람은 대형주와 ETF 중심으로 거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중소형 종목의 크고 작은 변화를 알기가 어려워요. 저는 전문적인 투자자고 직업이 이거인 사람이고 17년 차 트레이더예요. 제가 7월 달이면 이제 2달 뒤면 제가 만으로 17년째 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걸로 직업을 삼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종목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회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지금 내부 사정이 어떤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제가 그 종목에 그 회사의 대주주가 되지 않는 한은 그 정도에 공부하지 않는 한은 걔만 드립하지 않는 한은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노멀하게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안정돼 있는 종목을 선택하실 걸 권장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2차 전지를 내가 선택할 거야 그러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셋 다 살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만 택하시고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은 아닌데 비중이 낮은 거 있죠. 그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LF, 그다음에 SKC 이런 종목도 대여섯 개 있는 얘네들 중에서 가장 차트 모양이 예쁘고 성장 동력이 괜찮은 거 2개. 그러면 여러분 소부장, 소위 말하는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이라고 하는 소부장, 중소형 종목 하나, 대형 종목 하나. 이렇게 내가 2차 전지 할 거라고 하면 요 두 개만 딱 찍으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종목을 못 고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는 것이 우리가 초급에서 중수까지의 이야기고 중고수급은 뭐라는 거냐면 대형주는 시장이 움직이는 만큼의 코스피 지수 상승폭만큼의 이득은 누구나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 이상 됐는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지수 가는 것만큼도 못 번다면 중수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중고수랩에서는 레슨은 뭐 하냐면 지수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해요. 그걸 우리가 액티브 펀드라고 그래서 지수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액티브 펀드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스탑 매니저들이 다 액티브 펀드 운영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뭘 하냐면 그래서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 종목 중에 많이 오를 종목들을 거래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중상급의 상급 과정에 고수분들이 많으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들 중에 일부 보시겠지만 그분들은 자기 공부하기 바쁘고 가서 운동할 시간이고 쉴 시간이지 이 시간에 방송 안 보거든요. 대부분 초급자나 중수 아니면 중고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참고하고자 해서 이 방송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잡아서 이거 5배 갈 거예요, 10배 갈 거예요 찍어줘도 여러분이 5배, 10배를 버틸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출렁임이 크고 몇 년간의 시간이 오래 가면서 가기 때문에 못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 되냐면 안전적인 종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제가 포스코 퓨처엠이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보통 그렇게 종목들 순환매를 할 때는 언제냐면 이따 제가 차트 보여드릴 텐데 올해 1월 달이었어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KLX 2차 전지인데 얘는 올해 제가 1월 달에 제가 여기 서울경제TV에 나왔던 게 1월 첫 주예요. 1월 첫 주에 나올 때 지금 2차 전지가 제일 좋으니까 비중을 한 20-30% 실어도 좋겠다. 왜냐하면 얘가 여러분 여기 차트 한번 보실래요? 계속 빠졌어요. 그죠? 11월 달을 쌍봉으로 고점으로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내내 빠질 때 1월 초에 웬 처음 나오는 사람이 방송국 출연해가지고 이거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몇 명이나 믿고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 처음 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때 드렸을 때 얘가 비중은 제일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종목 상담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2차 전지가 올라갈 폭이 많으니까 2차 전지 사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때 제가 드렸던 종목이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이었고 조금 더 가신다면은 LG 화학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렸어요. 자, 뭔 얘기하는 거냐면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바닥 찍고 터닝하는 그 시기, 여러분 그때가 뭘 사는 시점이냐면 대형주예요. 기억하세요? 이거 반드시 왜냐하면 제가 아마 앞으로 서울경제TV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이런 얘기는 오늘 하고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 사실은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때 달라요. 이 종목 했다 저 종목 했다가 오를 것 같은 종목 막 종목 따라다녀요. 근데 제가 손해 안 보고 안정적인 이득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종목 안 사고 기다렸다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이클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셨죠? 저 17년 차거든요. 17년 동안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 오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17년 정도 지나면 10년이 넘으면 경력이 쌓이면 기다리는 걸 할 수 있는데 왜 기다려야 되냐면 지수가 빠져서 이렇게 거의 바닥에서 이렇게 변곡으로 터닝할 무렵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해당 업종의 주도주 섹터가
터닝하는 모습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얘가 저점 찍고 의미 있는 양봉을 세우거나 의미 있는 고점을 저항을 돌파하는 가격들이 보이세요. 그럼 아, 얘 바닥이구나라고 체크할 수 있는데 자, 이 차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관련되는 종목들 쭉 한번 훑어드리니까 오늘 날 잡고 요거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1월 달 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올 때 얘가 얼마이냐면 12,834원이 최저점이었거든요. 1월 4일입니다. 얼마까지 갔냐면 2만 원까지 갔어요. 2만 500원까지. 그러면 바닥에서 대충 따져도 여러분 한 7, 80% 올랐단 말이에요. 소요기간 얼마 걸렸냐면은 얘가 4월 19일이니까 한 4개월 정도 걸렸네요. 그죠? 예. 여러분, 딴 게 아니라 대형 종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종목을 안 사도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소개팅을 나가요. 그래서 야, 너 소개팅 해주고 싶은데 너 이상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 남자 입장에서는 뭐 예쁘고 착하고 요리도 잘하고 뭐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야,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널 좋아하겠니? 네, 그죠? 반대로 여자한테도 너 어떤 사람 좋아해? 잘생기고 능력 있고 뭐 자상하고 요리도 잘하고 뭐 나한테만 바라봐주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야, 그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과연 널 좋아할까? 생각 가만히 해보시면 인지상정이잖아요. 나도 완벽하지 않고 상대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종목을 살 때 아쉬움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차 전지를 살 때 2차 전지에서 배터리의 부품을 만드는 업체를 사자니 이거를 나중에 폐배터리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은 얘는 없어. 그렇죠? 그다음에 이 재생을 할 수 있는 걸 샀더니 이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없어. 자동차를 만약에 하려고 했는데 타이어는 잘 만드는데 엔진을 못 만들어. 뭐 미션을 못 만들어. 이런 식으로 뭔가 아쉽단 말이죠. 왜? 완벽한 회사가 하나로 모두 다 되는 회사는 없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한 이상형이 없듯이. 자, 그래서 저는 ETF가 그 완벽한 이상형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권하고 싶은 건 비유하자면 ETF 안에 2차 전지에 관련되는 업종 중에서 A라는 섹터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B, C, D 네, 제조업은 제조업, 부품은 부품, 이거에 대한 백업 마진의 백업 기술은 백업 기술,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걸 몰아놓은 게 ETF예요. 자, 그럼 여러분, 내가 2차 전지가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성장할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때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면 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초급에서 중급까지는 개별주 사지 마시고 사실 거면 뭐 사라? 대형주 사려라. 이해했습니까? 사실 거면 여러분 뭐 사야 돼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아까 포스코 퓨처. 이 세 개, 이 70%에 해당하는 얘 말고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초보자 이해하셨죠? 다음 두 번째, 중수 정도 됐어요. 그럼 내가 이 세 개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열심히 세 종목을 잘 공부해요. 압축해드렸잖아, 그죠? 시험 범위 여러분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봐야겠는데 30페이지로 압축해드렸지 않습니까? 30페이지는 봐야지 양심적으로, 그죠? 공부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30% 양심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30% 공부했더니 그 중에 난 요게 좋다. 나는 공부 귀찮다. 다 제끼고 하나만 팔래. 세 개 다 공부하고 나서 하나만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 하나만 선택하세요. 종목 선택하는 요령 아시겠죠? 2차 전지 괜찮다더라. 이거 이렇게 좁혀서 여러분이 다 보는 거 아니고 10개는 골라놨잖아요. 누가? 증권거래소에서 골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펀드 매니저들이 이거 다 연구해가지고 어느 종목이 좋고 다 골라놓은 거야.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중에서 여러분이 상위에 제일 비중이 높은 종목 3개만 찍어서 공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중에 내가 괜찮다 생각하는 거 한 놈만 찍어. 아셨죠? 한 놈만 패세요. 한 놈만. 그리고 나서 소비자 그 나머지 중소형 비중이 좀 적은 것들은 그 전문가들이 왜 비중을 적게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고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변동성이 심할 때 비중을 줄여요. 이해하실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펀드 매니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적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승훈 펀드가 1,000억을 유치받았어. 올해 기분 좋죠? 1,000억을 유치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최고의 목표가 뭘까요? 1번 손실 안 나는 거고요. 최우선순위고요. 두 번째 내가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익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내서 내가 수익률로 와 대박 그래서 내가 연봉을 내년에 협상할 때 연봉을 뭐 올해 10억 받았는데 내년에 100억 받아야지 이게 펀드 매니저의 목적이 아니라 내 명성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잃지 않고 조금을 벌어도 안정적으로 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 투자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심하지만 엄청 대박나는 여기다 슈팅을 더 많이 배팅할 것 같으세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에 비해 왜 3.6%밖에 배팅을 안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네가 성장할 거 알아. 펀드 매니저가 과연 모를까? 2차 전지 담당하는 사람이 과연 모를까? 알아요. 근데 왜 거기다 배팅하게 되면 이 출렁일 때 만에 하나 잘못되면 자기는 내년에 잘못하면 짐 싸고 나가야 돼. 잘려야 됩니다.
그래서 데스크에서 아웃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면 안정적인 종목의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여기다 비중을 확 실어버리는 거예요. 왜? 얘가 잘못되면 이 업종 자체가 망가지니까 얘가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비중을 많이 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기에 비중을 많이 실어야 돼요. 중수까지.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여기까지예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기다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려볼게요. 만약 나는 이도저도 귀찮아. 예를 들어서 지갑 안 들고 핸드폰 하나에다가 카드 하나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그런 사람인데 귀찮거든요. 뭐 들고 다니기 귀찮고 신경 쓰는 거 싫어. 나 거치장 핸드폰에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다는 거 싫어. 그런 성격인 사람은 ETF가 제일 잘 맞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올라갈 건데 종목 이것저것 귀찮아. 그러니까 나는 뭐 한다? ETF 관련 여러분 2차 전지 관련 ETF가 뒤져보면은 수십 개가 있거든요. 예, 여러분 ETF 종목을 골라놓으면 ETF와 ETN을 합치면은 한 600개에서 한 850개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종목 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2차 전지 관련되는 것만 해도 한 20개 넘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전 얘가 제일 구성이 좋고 수익이 괜찮고 거래량이 많고 굉장히 운영을 탄탄하게 잘하는 ETF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는 것도 경험이고 실력이에요. 그래서 골라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면 이 종목이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이것만 하시면 돼요. 되게 심플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ETF로 거래하세요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똑같이 그럼 여기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비중이 높았던 삼성 SDI 보실래요? 1월 달부터 쭉 올라갔다가 얘는 3월에 고점 찍고 눌려요. 자, 패턴 하나 보셨죠? 다음 LG 에너지솔루션 보세요. 얘는 올라갈 때 완만하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크게 안 내려오면서 우리가 견디는 에너지가 좀 더 낮죠. 그러면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 중에 나는 비중 어디다 실을까요? 생각해보면 다음에 조정 나올 때 조정장애 오면 저는 뭐 실을 것 같아요? 삼성 에너지솔루션 2차트에 더 싫겠죠. 왜? 출렁임이 덜한 거. 여러분 꼬리가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꼬리 많이 달린 것 중에 좋은 거 있어요? 구미호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잖아. 그렇죠? 꼬리 많은 것 중에 그게 홀리는 거예요 사람을. 홀리면 안 돼요. 예, 9개. 자, 그다음에 LG화학 보실래요? LG화학 보시면 얘는 어때요?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밀리고 보세요 여기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밀리고 올라갔다 꼬리 달고 밀리고 올라갔다 돌파하는구나라고 추격하면 무조건 물리고 여기도 갔다가 밀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제일 거지 같은 건 뭐예요? 비교적. LG화학을 거지 같다고 욕먹을 것 같은데 비교적 패턴이 안 좋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LG화학인 거죠. 그러면 이 중에 나는 비중을 뭘 제외할 거냐? LG화학을 제외하는 거예요. 고르시는 방법 이해하시겠죠? 자, 에코프로 한번 보실까요? 자, 얘는 여러분 바닥에서 무지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전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얼마가 올랐냐면 몇 배가 올랐습니까? 이게 지금 뭐 얼마야? 62,000원대부터 올라왔으면은 거의 한 15배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10배 넘어간 종목을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내가 원전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는 제외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바닥에서 다행히 사서 내가 올라갔다면 조상님의 은덕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쌓으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바닥에 잡는 경우는 드물고 바닥에 잡아도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얘는 비중을 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어설픈 중수가 제일 사고 치는 게 뭐냐면 야 급등주 시장에 돈이 뭐 쏠리는 데 가서 내가 눌림목 잡아서 반등 먹는다. 반등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몸통 못 먹는 사람이 어느 쪽을 반등을 먹습니까? 하지 마. 그러다 죽어. 하지 마세요. 예.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비중을 보시면 얘는 어땠어요? 1월 달부터 올라갈 때 힘이 괜찮았지만 가다가 아랫꼬리, 가다가 밀고를 굉장히 심해요.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거래를 안 했던 이유예요. 이 패턴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방송 나와서 여러분께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더 비중을 더 잡자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를 보시게 되면은 사막 콘덴서도 괜찮다는 얘기 1월 달부터 계속했던 종목이에요. 얘 보시면 좀 견디기 편하죠? 올라가는 게 좀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삼성 전기 보실래요? 얘는 초창기에 못 잡으면은 화병 나요. 우라병 걸리고 떨어질 때 왕창 빠져. 그래서 얘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종목이고요. SK 이노베이션 제가 굉장히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목 보면 욕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왜? 멀미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사를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 새끼 지금 우리 회사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욕하실 수 있겠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트의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거 못 견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까요? 시간 좀 있네요. 네. 세방전지.
바짝 올라가고 나서 내내 약 올리는 차트예요. 그래서 얘는 바닥에 사야 돼요. 자, 하나솔루션 잘 보세요. 이거 사면 될까 안 될까? 우라병 걸리겠죠. 그죠? 예. 이런 거 거꾸로 가야지. 이렇게 가면 안 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2차 전지 ETF 모양을 보시면 지금 봤던 차트들 중에서 이게 10개가 조합이 돼 놓으니 1월 달에 우리가 사가지고 올라가다가 중간중간 눌림에 사고 눌림에 사더라도 크게 윗꼬리 아랫꼬리 날지 않고 크게 흔들지 않고 꽤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장이 떨어질 때 다른 종목도 어떤 건 치고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고 하는 우리가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시장이거든요.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럴 때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걸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는 정도의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의 어떤 수준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야, 저 사람에게 내가 듣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만약에 입장이라면 3년 차, 5년 차, 길어봐야 10년 차 정도의 주식 경력이라면 10년 미만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ETF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ETF 구성 종목을 아까 찾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종목의 차트 모양이 예쁜 놈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종목들 위주로 거래하시면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예. 저는 오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이 없으니까 선물 옵션 오늘 패스할게요. 예. 다음 주에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제가 몇 개 좀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찍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몇 개 찍어드릴게요. 지금 시장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제가 지난번에 15,500원에서 16,500원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자가 지난주 수요일에 5월 17일 날, 18일 날 말씀드린 거고, 여기 16,710원이 직전 고점이었거든요. 날짜는 4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16,700원대에서 물량 50% 정리한 상태로 현재 16,500원에 이익 스탑 걸고 버텨봐라 하고 있는데, 16,500원에 모든 게 다 차익 실현 나가버리면 저는 장을 꺾이는 걸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인버스 패팅에서 단기 하방 공략할 거고, 만약 걔를 건들지 않고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른다면 저는 잠시 쉬었다가 올라가는 장으로 상승형 눌림목으로 볼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16,500원 깨지면 우리 뭐 한다고? 하방으로 단기 한번 인버스 단타 하겠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차트 모양을 보시죠. 자, 앞전 저점을, 여기가 저점이고요. 4월 달이고요. 지금 저점은 어땠죠? 깨졌죠. 보이실까요? 우리가 쌍바닥이라는 건 누구나 엉덩이는 짝꿍댕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궁덩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골반이 틀어져서. 근데 보시면 왼쪽 궁덩이보다 오른쪽 궁덩이가 처지면 어떻게 돼요? 쩔뚝거려요. 이해되셔요? 근데 우리가 왼쪽 궁덩이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과거 저점보다 현재 저점이 살짝 위를 찍고 올라가는 놈이 제일 예쁜 놈이에요. 근데 얘 보시면 인버스는 앞전 저점을 깨버렸죠. 그래서 만약 시장이 이번에 올라가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망가지는 하락이 당장 나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은 좀 우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6월 1일 날 미국에서 채무 부채 부채 한도를 연장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 결론이 났을 때 아마 후폭풍이 한 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5월 말까지는 올라가더라도 좀 눈치 보기 장세로 올라가서 물량을 많이 싣고 가지 못할 것 같고, 6월 초에 한번 와장창 빠지는 게 그 이슈로 인해서 터지고 나면 그때 우리가 한번 주식을 싸게 담을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많이 살 자리가 아니라는 거. 자, 시간이 4분 정도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떨어질 때 제가 사고 싶은 것은 사실 인도예요.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 자, 우리가 대안 종목으로 보는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생각해보면 중국하고 인도예요. 그다음에 경공업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싼 데가 어디냐, 베트남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한 3, 40년 전에 따라오고 있는 것이 지금 베트남이라서, 저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 지수에다 투자를 한다고 길게 보시고 한다고 들면 중국, 인도, 베트남 이 세 개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 1등을 갖고 있지만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는 슬슬 져가는 태양이 되려고 하지 않나라는 의심이 슬슬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0년처럼 콜럼버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200년간 성장한 국가였고 어느 나라도 건들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변함이 없겠지만 경제적으로 투자 가치가 계속 좋은 회사, 좋은 종목이고 좋은 국가일까라고 물어볼 때 저는 글쎄 세모표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음표가 아니라 세모표 정도. 그래서 전 투자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이제 90 노인네가 되셨는데
90이 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이만큼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시대만큼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려운 세상이다라고 엊그저께 그 주가 주총할 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대한투자 국가와 종목들을 섹터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중에 2차 전지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 자 같은 맥락에서 제가 찾는 방법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HTS마다 각자 다르니까 증권사마다 여러분이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기업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구성 종목이 떠요. 자, 얘는 코덱스 자동차라고 하는 ETF에 여러분이 하나씩 공부해서 찾아보십시오. 091180입니다. 종목 코드는. 보시면 제일 비중이 높은 게 기아차랑 현대예요. 기아랑 현대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자, 현대차하고 기아는 뭐 하는 회사죠? 자동차 완성업체예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는 뭐 하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 1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60%를 좀 넘겨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한원시스템, 만도, 위아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개 중에 모비스, 현대차, 기아 중에 나 뭐 할래? 그러면 명목상 난 제일 좋은 게 현대차니까 현대 할래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야 그래도 앞으로 지금 요즘 잘 팔리는 건 기아가 훨씬 수익률이 좋던데 기아 살래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야 완성체는 모르겠고 나는 어쨌든 쟤네들 차 팔면 부품 팔 거 아니야. 부품 업체에다 투자할래? 모비스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럼 아까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찍으라고요. 원픽으로.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부품 소재주 중에 난 현대 위아 할래? 난 금호타이어 할래? 명신산업 할래? SL 할래? 결정하시라고. 그게 공부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공부하셔가지고 내 종목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종목이 쌀 때가 언젠지를 찾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요령 아시겠죠? 주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종목 상담하다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주식을 매매하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 물리면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좋다더라 일단 사. 그리고 일단 물려. 손실 났어.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회사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역으로 공부한다니까요. 돈부터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 전체 흐름을 보고 그 업종 자동차가 좋으면 그 업종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찾아가는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하세요. 이게 누가 이 종목 괜찮아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을 찍었죠.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자동차 업종도 괜찮나? 업종을 공부해. 그다음에 야 시황은 지금 어떠냐? 이렇게 대부분 뭐냐 물리기 때문에 종목부터 바텀업하고 그 업종에 대한 이야기하고 앞으로 성장성을 얘기하고 시장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를 그제서 두들겨 맞으면서 배워요. 꼭 이상하게 맞으면서 배우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시장이 괜찮냐 그럼 그중에 업종이 뭐가 괜찮냐 찾고 그 업종 중에서 대형 종목 위주로 모시는데 종목 찾는 요령 알려드렸죠. ETF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사용하시는 HTS에 들어가시면 ETF 종목이 한 600개, ETN까지 따지면 더 많아요. 한 800개 넘어갈 텐데 그 종목들을 차트 열어놓고 하나씩 다 뒤져봐요. 그러면서 아 얘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겠다. 얘가 좀 차트 모양이 예쁘다. 몇 개 골라. 그러면 다 해봐야 한 20개 정도밖에 추려질 거예요. 압축될 겁니다. 그럼 그 압축된 것들 중에서 내가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방송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거기서 찾은 종목이에요. 저 오늘 미천 다 깠어요. 여러분 똑같이 저처럼 종목 찾을 수 있어요 이제. 다만 이거는 시간 투자예요. 저도 잠 안 자가면서 맨날 새벽 2시까지 이거 하고 있고 눈 뻘거잖아요. 그죠? 예. 맨날 이거 찾는 거야. 주말에 찾고 주중에 찾고. 그러다가 앞만 봐도 똘똘한 게 안 보이고 앞만 봐도 시장이 좀 애매해. 그러면 종목 없다 할 거 없다라고 한 달씩 놀자 하다가 한 번씩 종목 드리고 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겸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종목 상담하다가 되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요. 사실 제가 여러분하고 종목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저도 제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드리니까. 근데 여러분이 최소한 내가 좋은 종목 찾는 요령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서 여러분 대부분 다 종목만 줘요. 이걸 사면 좋다. 어디까지 오를 거다. 이만큼 올랐지만 더 오를 거야.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찾아야지. 이해하셨죠? 내 돈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뭐 다른 요일에 다른 전문가분들 더 훌륭하신 분 많으시니까 그 말씀 잘 들으시고 배우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제가 언제까지 여기 출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여러분께 잔소리하는 사람일 거고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드릴 거고 고기 잡는 법을 더 공부하시라고 채찍질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싶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또 종목에 사고 파는 타이밍도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거든요.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쩌다 보니 잔소리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승훈 반장님의 솔직담백한 강의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상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승훈 반장님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 접수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셨네요. 첫 번째 문자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파워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 15,500원에 10% 정도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목표를 좀 여쭤봤어요. 15,500원 라인이면 지금 손실 중이시긴 한데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일단 들어보고 뭐 향후 전략을 좀 세워보겠다 이런 전략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뭐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오를까가 아니라 탈출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왜 우리 유행가 무슨 노래였더라?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죠. 왜 네.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주식 종목을 찾을 때 반드시 여러분 월봉부터 보세요. 자, 일진파워 월봉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차트에 보여지는 건 2007년부터 보여지는데 2007년도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얘가 확 올라요. 2,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갔으면 5배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가만히 지금 차트 모양을 보세요. 윗꼬리 달고 눌렀다가 한 번 반등 주고 죽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합니다. 얼마가 나냐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욕 나오게 횡보해요. 거의 한 7, 8년 횡보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딱 올랐는데 보시면 윗꼬리 되게 길죠. 그리고 나서 한 방에 죽입니다. 1년 만에.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바닥 찍고 나서 2018년도에 잠깐 반등했다가 2020년, 21년까지 또 3년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급등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얼마 갔냐면 3,390원짜리가 33,000원, 10배 갔습니다. 자, 제가 5배, 10배 넘어간 종목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중간에 반등 나오고 빠지고 반등 나오고 빠지지만 사실 이 종목은 죽어가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안 건드셔야 되는 게 만약 잘못 물리면 여기 보시면 한 2, 3년 물릴 거고 아까 좀 길게 보면 7, 8년 물리거든요. 그래서 자, 좀 겁을 들였나 싶기도 한데 자, 주봉을 보십시오. 잠깐 반등 나오면 지금 보니까 종목이 15,500원이시면 잠깐 혹시라도 반등 나온다면 빠져나올 정도는 될 거예요. 본전 근처에서 탈출하세요. 이런 종목 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은 여러분 내려올 때 자, 일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위험한 고개를 합니다. 내가 레이서면 상관없어. 면허 있는 파워 레이서 쫙 윙윙 이거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물론 딱지 많이 끊겠죠. 경찰 출동하고 요즘에 시속 50km면 다 제한 걸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왜 자꾸 이걸 하려고 그래?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올라오면서 저항 돌파돼서 조금 갈 수 있는 좀 안정적인 패턴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이거 윗꼬리 달고 확 밀고 윗꼬리 달고 확 미는데 이거 어떻게 견디려고요?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15,500원은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가격에 사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갔다가 눌리고 갔다가 이 눌림목 있잖아요. 여러분 쌍바닥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 갔다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눌려요. 눌릴 때 이 앞전 1번 저점보단 2번 저점이 조금 높아요. 다시 올라갔다 시세 주고 눌려요. 얘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추세예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아직 1번, 2번, 3번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 고점을 갱신한 얘가 지금 여기 갱신 못하고 주저앉으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비중을 축소하고 탈출하는 자리지 신규 매수하는 자리가 아닌데 지금 여기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무 적이 없이 야 가나보다 그러고 그래 가자 그러고 따라가신 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비중이 다행히 10%밖에 안 되셨고 15,500원이면 손실이 크지 않습니다. 10%도 안 되는 손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원금 대비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아마 내일장 모레장이 장이 빠진다면 꺾일 거예요. 그래서 14,500원 깨지면 미련없이 던지시고요. 그냥 짧게 잘라버리시고 차라리 그 종목을 그 돈을 인버스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장이 빠지는 걸로 복구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장이 한번 쭉 빠지면 5% 10% 인버스 수익 나는 건 금방이거든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에 아무 생각 없이 막 불나방처럼 따라가시면 위험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좀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초보자분들이 많이 또 주식을 매수하다 보면 지금 나는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종목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최대한 매수가 근처에서 올라오면 정리해보는 방향으로 일진파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자입니다. JNK 히터 가지고 있습니다. 6,900원에 이분은 비중이 많으시네요. 3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장중에 좀 슈팅이 잠깐 나오긴 했는데 6,900원 라인이라서 하염없이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JNK 히터 어떻게 보십니까, 반장님? 머리에 히터가 도는 건 열이 저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보시면 지금 월봉입니다. 아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얘가 계속 꼬리가 많은 종목을 거래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좋은 종목을 샀다를 견디기가 어렵고요. 그다음 얘는 한번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패턴상은 살짝 올라갈 수 있어서 비중이 있으니 본전권 정도는 올라올 거예요. 올라올 때 바로 빠져나오시면 좋겠고요. 얘는 왜냐하면 7,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출발을 해요. 그러면 또 이 희망 회로가 돌아갑니다. 그래 7,000원 넘어가면 나 들고 가야지. 희망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 종목 빠져나오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돈이 쏠리는 주도주 섹터는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잖아요. 주도주 섹터에서 놓으시고 주도주가 아닌 것에 부품업체나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 손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오실 정도 될 거니까 매일 아침에 본전에 딱 청산주문 넣어놓으세요.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걸어놓고 계시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리고 하면 빠져나와질 것 같아요. 탈출하시고 그만하시죠. 네. 네, 최대한 탈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좀 짜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바이오 스텝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지금 5,150원에 25%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확히 종목명 다시 정정합니다. HLB 바이오 스텝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랑 지금 비중을 좀 보니까 비중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25% 정도 들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스텝 이건 어떻게 볼까요, 반장님? 한 얘기로만 할게요. 네. 바이오 하는 거 아니요. 바이오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월봉 보면은 아주 그냥 설거지 당했죠. 10분의 1 토막 났어요. 이거 설거지 세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세력들이 세력하는 차트예요. 전적으로. 주봉도 마찬가지. 그러고 나서 얘는 뭐 하냐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할 거예요. 보실까요? 얘가 지금 2019년부터 상장돼 있는데 내내 하다가 22년도에 한탕 해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냐는 건 세력 마음인데 한 2, 3년 정도 버티다가 세력이 한번 걸리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저는 얘는 혹시라도 반등주만 빠져나와야 되는데 글쎄
가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한 2, 3년 버티시면 세력들 붙어가지고 어떤 테마 타면서 올라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종목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얘는 손절가를 잡는다고 하면 바닥이 3,700원이거든요. 객게 좀 손절 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나는 정말 한 2, 3년 고행을 하겠다 생각하시면 견디다 보면 한번 세력들 타고 올라올 때가 있는데 세력이 굉장히 안 좋은 악성 세력이라서 3,700원 깨지면 손절 치시는 걸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하지 마세요. 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런 종목 물려서 많이들 또 접수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승훈 반장님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반장님 끝에는 거의 화만 내시다가 간 것 같은데 저희가 더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잘 되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희 반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도 여기서 반장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